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Emotion Recognition with Residual Network Driven by Spatial Frequency Characteristic of EEG Recorded from Hearing Impaired Adult in Response to Video Clips 라는 논문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추출된 뇌파를 사용하여 감정을 인식하고자 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으로 임팩트 팩터는 6.698,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Q1급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15명의 피험자들로부터 뇌파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 비디오 클립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는데 Fear, Anger, Inspiration, Happiness, Neutral, Sadness 총 6개의 감정을 타겟 이모션으로 잡았고 각 감정별 5개의 비디오 클립을 사용하여 총 30개 비디오 클립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사용한 비디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테이블에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은 비디오 클립의 길이가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EEG 데이터는 마지막 그 영상 마지막에 180초 동안 이제 측정을 하여서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길이의 차이에 따른 감정 유발, 집중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외적인 영향이 좀 감정 인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실험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패러다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피험자들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4개 세션으로 구성된 실험을 반복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피험자들은 3초의 힌트를 제시받습니다. 힌트란 이제 앞으로 나올 비디오 클립이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영상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3에서 7분 길이의 비디오를 랜덤으로 제시받게 되고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에 60초 동안의 이제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고 15초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수행하게 되는데 좀 피험자들의 피로를 좀 덜하기 위해서 5개의 비디오 클립, 즉 5개의 트라이얼을 진행한 다음에 2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EEG 데이터의 전처리 및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전처리 및 피처 익스트랙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EEG 전처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먼저 리레퍼런싱을 진행하고 200Hz 다운 샘플링, 1에서 75Hz 밴드패스 필터링, 50Hz 노치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필터링 이후에 ICA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를 이제 3초 단위로 이제 에포킹을 하여서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파수 밴드를 다음과 같이 5개 대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슬로우 알파라는 대역을 따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데이터 쉐입은 1800 곱하기 310과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먼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피처를 다음과 같이 3개를 추출하였는데 우선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감정 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피처이고 PSD 역시 유명한 피처이고 웨이블렛 엔트로피 역시 이제 많이 사용되는 피처로 총 3개 주파수 도메인에서 피처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파셜 도메인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 우선 바이하모닉 스플라인 보관을 통해서 프리퀀시 피처를 이제 처음에 2D로 이제 2D 평면에 매핑하였고 다음과 같이 I 곱하기 I 사이즈의 이제 피처 맵에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이때 I는 맵의 사이즈로 아마 이제 I 크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총 5개의 대역에서 추출한 이제 피처 맵을 다음과 같이 3차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이를 패치 임베딩을 하여 최종 피처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패치 임베딩의 경우 1x1x 256 사이즈의 커널로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하여서 추출하게 되고 이때 세그멘트의 사이즈를 h/h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 h의 사이즈에 따라 최종 매트릭스의 크기, 즉 K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의 경우에는 I와 H의 크기에 따른 최종 피처 매트릭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음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경우 이제 레지넷과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블록 안의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커널의 사이즈의 경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H 즉 패치 사이즈로 설정이 되고 이후 이제 256by 1by1의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제 갤루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딱히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갤러 함수에 대해 좀 찾아봤을 때 우선 갤러란 이제 가우시안 에러 리니어 유닛으로 렐루의 이제 스무딩 버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엘루에 비해 이제 좀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이 대체적으로 좋게 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6가지 감정에 대한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리절트입니다. 다음 결과는 각 피처, 즉 이제 디퍼런셜 엔트로피, PSD, 웨이블렛 엔트로피, 각 피처별 패치 사이즈 및 피처 맵 사이즈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우선 이 도형의 이제 모양이 이제 패치 사이즈를 나타내게 되는데 패치 사이즈가 4이고 이제 피처 맵 사이즈가 63일 때 가장 좋은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D 피처와 PSD 피처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또 웨이블렛 엔트로피 피처에서는 이제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패치 사이즈와 피처맵 사이즈를 4와 63으로 고정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패치 사이즈가 4일 때 평균 분류 정확도가 이제 D 피처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피처의 PE, 즉 패치 임베딩을 수행하였을 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로 3개의 피처 DE, PSD, WE에서 이제 모두 PE를 즉 패치 임베딩을 적용하였을 때 분류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개의 피처 중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PE, 즉 패치 임베딩을 적용한 DE 피처를 사용하여서 레즈넷 18 모델과 성능을 이제 비교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91.175%로 레즈넷 18 대비 약 10%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한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피처 및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여 감정 연구에 흔히 사용되는 시드, DEAP 데이터셋에 적용하여서 기존 연구들과의 이제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두 데이터셋 모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의 정확도가 가장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컴퓨전 매트릭스 결과인데 이 결과는 시드, DAP 데이터셋을 사용한 게 아니라 논문에서 사용된 청각장애 피험자에게서 추출한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고 성능이 가장 좋았던 디퍼런셜 엔트로피, 즉 DE 피처에 패치 임베딩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논문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E가 아니라 I, 즉 인스피레이션을 나타내는 것 같고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그냥 DE 피처만을 사용하였을 때 오른쪽이 이제 패치 임베딩을 적용한 DE 피처를 사용하였을 때인데 패치 임베딩을 적용하기 전에도 이제 인스피레이션과 앵거, 퀴어에서는 그래도 80%가 넘는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패치 임베딩을 적용한 후에는 6가지 감정 모두 80%가 넘는 5가지 감정은 90%가 넘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패치 임베딩을 적용한 경우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수 대역별 이제 분류 정확도를 보면은 베타와 감마 대역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 이제 다른 대역 대비 베타랑 감마가 감정 분류에 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각장애인과 정상인 사이의 토폴로지컬한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인 결과를 나타내고 아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각장애인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그룹 간에 이제 사용된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이제 같은 영상을 제시하였다고 하고 하는데 어떠한 감정에 대한 자극인지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주로 전두엽에서 액티베이션이 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각장애인 환자의 경우에는 측두엽과 이제 두정엽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대비의 저주파 세타 대역에서 정상인 대비 액티베이션 파워가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에서는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보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제 청각 채널이 없어서 뇌의 여러 지역을 사용하여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본 문헌을 처음 보고 청각장애인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감정을 인식한다는 부분에서 소리가 감정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 배제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분류 성능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 흥미로워서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으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보다는 논문에서 제안한 피처, 네트워크의 구조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마지막에 토포맵의 차이 정도만 언급하여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 감정 분류를 상당히 논문에서 제안한 이 알고리즘이 감정 분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또 시드 DEAP 데이터셋에서 90%가 넘는 정확도를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고 시도해볼 만한 메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